예, 60쪽에 언제 나오셨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까지는 봤는데. 예. 자, 책 60쪽에 사주 명식 작성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대부분의 이해와 작성법이 해놨는데, 먼저 사주 명식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은 뭐 우리 전화기에도 지금 앱이 다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생년월일을 만들면은 다 자동으로 사주 8글자가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즘 잘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날짜, 요거는 오늘. 그래서 오늘 현재시로 해서 사주 명식 작성하는 방법을,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기에 앱 탁 쳐이면 딱 나오니까, 그죠? 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또 공부를 하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은 해마다 연은 뭐 우리 나라에서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원래는 무슨 해, 뭐 푸른 뱀, 꽃뱀, 개상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도 뭐 합니다만,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는 뭐 연초만 되면 이야기하죠. 양력으로 1월 되고 12월이 싹 넘어가면 벌써 이야기 나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데, 우리는 명리적으로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의 기준점은 입춘입니다. 입춘. 양력 1월 1일이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그죠? 입춘. 단지 동지라 하면 이제 인년도의 기운이, 그 동지가 뭡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년도의 기운이 온다. 그래서 이제 동지를 큰 어떤 명절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와는 관계 별개로 우리 명리적으로 연은 그래 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 띠를 이야기했지만은, 연의 명리적인 어떤 60갑자는 매년 2월 4일, 5일, 3일 요 사이에 있는 거죠. 2월 4일 날로. 원래는 2월 3일이었습니까? 원래 3일인가? 3일 맞죠? 3일 맞죠? 원래는 3일 있는데, 입춘날, 입춘시 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지나야지 이제 연 60갑자의 이제 연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연은 어쨌든 간에 입춘이 기준이다. 해마다 입춘은 가장 먼저 양력으로 2월 달에 초입에 오지만은 매월 초입에 보면 보통 입춘이 3일에 있으면은 초입이 한 8일 정도 사이에 매월, 3월도 마찬가지, 4월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면은 그다음에 뭐 3월 달에는 뭐 경첩이 있고, 그죠? 3월 초에 3월 5일 뭐 이쯤에 있고, 청명은 4월 5일 날 있고, 5월 5일 날 입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월 초에 8일 이 사이에 보면 절기가 초에 있습니다. 그 초입, 그 매월 돌아오는 첫 절기를 지나면 바로 월에 해당. 월. 아까 연은 입춘을 기준, 연은 입춘을 기준한다 했고, 그죠? 월은 매월 초, 월 초의 절기를 기준으로 하다. 그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날짜만 지나가면 만들어지는 거래. 절기가 지나가는 거고, 천간에 위에 붙는 글자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지지의 거는 정해집니다. 연은 이미 천지가 다 정해진 거죠. 뭐 을사년, 내년에는 올 다음에는 뭡니까? 가는 해가 갑을 병 정 차례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 다음에는 내년에 오 미, 그럼 올해 25년, 요거는 26년, 27년 병오년이 되고, 27년은 정미년이 될 것이고, 60가조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입춘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을 입춘으로 한다. 입춘날, 입춘시 이래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월은 매월 절기라고 안 했습니까? 월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2개 월이 정해졌잖아요. 봄은 인월부터 해갖고 인묘진, 그다음에 이는 뭐 입춘이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월 입춘이 지나야 되니까 양력으로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1월.
양력으로 정해진 거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매월 월은 아까 초입에 그죠? 입춘 2월 달에 입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달은 또 5일 내지 7일, 8일까지 거기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날이 지나야지 초입에 있는 절기를 지나야지 그 해당 월이 된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금은 여기 사달로 신사라고 사달이거든요. 사달은 그러면 양력으로 5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5월 달에 지금은 이미 5월 절기가 초입에 절기가 지난 거죠. 5월 달에 절기가 5월 5일 입하가 뭐 이래갖고 지나면은 이 사달이 되는 거죠. 사달. 그래서 이번 달에는 5월 지금 22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일은 이 문제는 일이에요. 일은 매일 돌아가니까 매일 시가 돌아가지 시가 24번 돌아가듯이 매일 돌아가야 우리는 명리적으로 시가 12번을 돌아야 되죠. 그죠? 자시, 축시, 자축, 임묘 12번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매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달리게 나와 있는 그걸 본다. 오늘이 22일은 신묘날이다. 일이다. 그다음 시는요. 시도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시. 자시를 기준으로 해서 0시부터 1시, 그죠? 반까지. 이 자시죠. 그 2시간 단위로, 간격으로. 2시간 같으면. 여기 오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죠. 그죠? 1시 반까지는. 그럼 이 미시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죠. 2시간 하니까. 그럼 현재 시간은 3시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 시간은 미시에 해당된다. 그죠? 이미 미시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진 거죠. 사주명식 작성법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천간에 붙는 글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위에 천간에 붙는 글자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알 수 있고 요것도 사실은 달력보면 나오지만은 없다라고 보고 일은 봐야 되니까 그죠? 일은 달력에서 확인해야 이제 기준이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와 여기에 있는 글자를 찾아 넣는 거예요. 찾아 넣는 이제 방법.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난해한데 뭐 실질적으로 난해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면 뭐냐면 월에 들어가는 날짜 밑에 그래 정해지죠. 거기가 정해지지만은 여기 월 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앞에 연의 기준도 합니다. 연의 어리니까 그죠? 을과의 합이 되어서 을경의 합이지 않습니까? 을경합 화죠. 화오행이다. 화오행은 병화와 정화, 화오행이 있는데 화오행 이 오행을 생하는 오행. 을경합금 아닙니까? 을금합금 맞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웃고 계시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웃고. 그지? 을금합금이 맞습니다. 저도 착각했다. 여하튼 이 합에 의해서 여기 있는 글자가 그죠? 없는 뭔가의 글자와 합이 될 거 아닙니까? 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오행을 생하는 오행. 그럼 을은 경금과 합을 해서 합금에 의해서 금을 생하는 오행이 뭡니까? 토생금 하지 않습니까? 그 금을 생하는 오행은 토예요.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이 토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토는 무토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무토부터 무기로 나가니까 월의 기준은 월의 기준은 인달이 기준. 인달 가장 먼저 월의 기준 인달이죠. 인달이 가장 빨리 오는 달입니다. 봄. 그죠? 봄. 그래 인 위에 무토를 올려놓고 요 만들어진 오행이 생하는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기준이 돼서 여기 올라가는 거죠. 기준 달에. 달의 출발달 기준에 무, 기, 경, 신, 신사. 지금 사위에 사달이니까 사위에까지 가니까 그죠? 무. 달은 인달이 기준이지. 신은 날은 이 자가 기준이지만은 계절은 인이 가장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달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달까지 가는 거예요. 천간의 글자가. 여기에 있는 글자가 없는 무언가에 합을 합니다. 분명히 천간의 것은 합을 하죠. 합을 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출발점에 올라간다. 월의 출발점에 올라간다. 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계절의 월의 출발점은 인이니까 인달이 가장 빠르는 거죠. 인달에 무토를 글자를 천간의 글자를 올려놓고 요 사달까지 짚어 나가면 되는 거죠. 무, 기, 경진, 신사 요렇게 해서 월의 천간은 신사로 신사달이 되는 거죠. 신사월에 태어나고 정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계산법 책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면 요 앞에 글자가 아까 월에는 그 앞에 글자가 연이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앞에 글자가 신이라는 글자가 신은 또 뭔가 합을 해서 화를 하는 거죠. 그래 병과 병화와 하잖아. 병신합 수죠. 병신합수. 요거는 수를 앞에는 생하는 글자였고 앞에는 화하는 오행을 생하는 거고 지금 요 화된 오행을 극하는 오행. 그 화를 극하는 건 뭡니까? 아니, 화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이 보면서도 손가락질 하면서도 화가 익합니다. 익하면서 참 환장하겠네 진짜. 수를 극하는 오행은 토죠. 그 토국수 하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이 토가 기준이 됩니다. 토는 무토부터 또 출발하죠. 공교롭게도 같네 그죠? 그러면 자가 기준이니까 신은 자가 기준이니까 자시 위에다가 그리고 결국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까지 가면 그죠? 그럼 좌우에 약간 무토가 붙습니다. 무토 그죠? 좌우에 무, 기, 경, 신, 임, 개, 갑, 을미시가 되죠. 을미시. 혹시 누가 확인되시나요? 확인되세요?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8글자가 만들어지다라는 거죠. 요 두 글자만, 나는 그냥 바로 달려보면 나오니까, 이런. 근데 지금은 뭐 사주 생년일만 넣으면 다 나오니까. 그죠? 이거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이 명리 공부하니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 있는 월의 천간의 글자는 요 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연의 글자가 합화된 오행을 생해 주는 글자가 기준점의 첫 출발지에 올라가서 그 해당 월까지 짚어 나가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준은 인달이 기준이니까, 그죠? 인달이 출발점이니까 인 위에 요 생하는 토 오행을 무토를 올려놓고 무, 기, 경신 짚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월까지 짚어 나가면 그 붙는 천간이 월천간에 해당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이 시의 기준은 자시죠. 자가 기준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천간의 글자가 합해서 화된 오행을 극하는 거, 월은 생하는 거, 시는 극하는 오행이 시의 기준점 위에 올려놓고 자 위에 올려놓으면 무자가 되죠. 무자부터 현재 시까지 짚어나갑니다. 현재 시까지, 해당 시까지. 무, 기, 경, 신, 임, 개, 갑, 을. 그럼, 을미시구나. 또, 만약에 이제 3시 반 이후가 되면, 을다면은, 갑, 을다면, 병, 신, 시가 되고, 계속 이제 이래, 유식 갑자가 짚어 넘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지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월천간의 것은 앞에 연간의 글자가 이제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글자가 이제 기준됐고, 시의 거는 합화된 글자의 오행에 극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기준은 월이 출발점의 기준인 인을 위에 올려놨고 해당 월까지 짚어나갔고, 시는 자시가 기준이니까 자시 출발점, 자시 위에 올려서 해당 시까지 짚어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사주 명식이 만들어지는 원리이다, 기준점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은 입춘을 기준으로 했고, 월은 매월 초입에 있는, 그래 3일에서 약 8일 사이에 오는 매월 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지나야지 그 해당 월이 되고, 그죠? 시는 또 이미 정해져 있는 시죠. 그 시는 2시간 간격으로 시가 정해져 있다. 그 천간에 붙는 글자는, 월천간에 붙는 글자는 영천간의 글자가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글자가 기준이 돼서 출발 월인 인을 위에 올려져서 출발했고, 시는 자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일천간에, 그 앞에 있는 일천간의 글자가 합화된 오행에 극하는 오행이 기준이 돼서 자시의 천간에 붙어서 해당 시까지 짚어나가면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만들어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 만들어지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명식 만드는 건 작성법 이제 이해는 하시죠? 선생님 다 아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명식 만들어진다. 자, 우리 대운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대운 이야기는 이제 명리학이나 역학을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대운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좋은 운이 오는 대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명리학을 좀 접해 보시면 압니다. 10년 주기로 오는 큰 대운을, 그냥 그대로 큰 대자를 쓰고 움직이는 이 운을 쓴 거예요. 운. 그냥 대운 크게 좋게, 대운이 온다 하더라. 한 번씩 이 상담을 해보면 뭐 대운 온다 하던데요. 대운은 다 와 있잖아요. 대운은 단지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 8글자가 현재 놓여져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운이. 저는 그 대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연은 뭡니까? 이 환경, 대운의 이 환경 속에서 올해가 어떤 때이냐는 거지. 이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 있나 안 있나,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대운의 실질적인 환경이 크게 중요하다, 이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대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는 거죠. 대운 환경은. 자, 책에 잠깐만 보시면 여기 대운은 해갖고 여기 연천간이 양일 때, 남자는 순행하고, 그죠? 연천간이 음일 때는 여자가 순행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양남음녀 요래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요거 연천간의 글자가, 요거는 우리가 10개의 천간의 글자 중에 5개는 양에 해당되는 글자죠. 오행에. 5개는 그 오행의 음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죠? 목은, 간목이 양목이고 음목은 을목이죠. 화는 병화가 양화이고 음화는 정화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다? 음의 연도죠. 음의 연도니까 정상적으로 여자의 해입니다. 남자 해가 아니죠. 여자 해니까 여자가 음의 연도에 태어난 여자들은 순행하다. 그 순행 역행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순행하고, 양의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의 해니까 남자들이 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좀 더 이제 보충하면은, 여자의 해에 태어난 남자는
반대로 역행한다는 거죠. 여자의 해에 여자가 태어나서 여자가 순행하고, 또 내년에 가면 또 남자의 해예요. 또 양의 글자니까. 그러면 남자가 순행하다.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반대로 역행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순행과 역행은, 여기 이제 그래서 요 글자를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양남, 여, 순행. 양의 연의 남자, 음의 연의 여자가 순행하고, 이 말입니다. 순행은, 자, 기준은 이 월이 기준이에요. 월은 일단 신사니까 신사가 기준이 되어서, 아까 역행 순행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행은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됩니다. 신다면은 뭡니까? 위에 신다면 경신, 임계 나가죠. 임계, 또 가볼, 병정 이래 나간단 말입니다. 여기 순행이에요. 그럼 요대로 지지도 순행하면 그대로 나가는, 그대로 사다면은 사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 여기 순행, 요거 월주를 기준해서 그대로 나가는 게 순행한 거야. 그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 이 순서, 계절의 시계 방향의 순서대로 나가는 게 순행이라 하고, 그죠? 그러면 요런 대운은, 요 대운에, 여기 태어나서 요 대운에, 요 때는 10대가 돼서 끝이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운 수를 안 봐도, 이렇게 기준해도 지금은 딱 넣으면 대운 수가 다 나옵니다. 대운 수가 다 나오니까 대운 수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한 3시쯤에, 3시 반 이전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대운입니다. 순행이니까, 맞죠? 여자아이의. 그 2시간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여기 어디 갔노? 1시 반 이후부터 3시 반 이전에 태어난 여자아이 명의 대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벌써 사오미 화국을 걸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유술 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로 가죠. 이렇게 대운이, 이 아이의 대운의 환경이 이렇게 놓여지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 8글자가 어떻게 오행이 구성되어 있노라는 거죠.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요게 유리한지, 요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게 대운의 환경. 다음, 역행하면 오이들이, 요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역행이죠. 여자의 해인데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역행하다. 그럼 역행이라는 글자는 요 반대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반대로 가면 신 앞에 거꾸로 가는 거죠. 신 앞에는 경금이죠. 경. 그죠? 경 앞에는 기 앞에는 무, 앞에는 정화, 병화, 그 다음에 을. 여기 거꾸로 확인해 보면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이게 역행이라는 얘기죠. 역행. 그 다음 지지에도 사전에는 뭡니까? 사전에는 진이죠. 진 다음에는 묘고, 묘 다음 아니지. 간다가 진 다음에는 진 다음에 묘 맞네, 그죠? 묘 다음에는 인이지, 갑이 아니라, 그죠? 갑이. 그래 인묘진 이런다. 사오미로 나가죠. 인 다음에는 축 다음에는 자 다음에 해자축, 인묘진 이런다, 그죠? 그러면 남자 아이는 요게 역행이라 하는데, 남자 아이는 이제 진 요래 나가니까, 인묘진 역행 거꾸로 나가니까 화에서 목국으로, 목에서 다시 반대로 수로, 이렇게 대운의 환경에 놓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대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대운수라는 것은 앞에 매월 아까 절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월 절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간에 그 중기가 지나면은 앞날이 그것도 이 앞에 기운이 앞에 절기와 뒤에 절기와의 남았는 거 가지고 많이 남았는 쪽에 남았는 날짜 일수로 나누기 3을 합니다. 그 나온 수가 바로 대운 수예요. 그에 대한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래하면 다 나오거든요. 10대에서 19세까지의 대운의 환경입니다. 요때 태어난 요 남자의 대운의 환경. 그러면 요 대운의 경진이라는 대운의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진토의 그 대운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불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운을 만들어지고 그 대운이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아시죠? 근데 이 대운의 환경은 대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달랐는데 이 대운의 환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좋다 나쁘다 이 환경이 이 8글자가 이 항해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 만약에 또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이라면 어떤 게 가장 좋고 나쁘다면 어떤 게 가장 나쁘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지금 용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신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용신은 사주 8글자가 중용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글자를 말한다. 핵심적인 오행을 말합니다. 중용을 이루게 하는. 중용. 그죠? 어느 오행에 치우침이 없이, 목화토 오행에 치우침이 없이, 어떠한 글자가 가장 오행일 수도 있고, 또 오행의 음과 양의 그 하나에 해당 또 이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데, 하나의 오행으로 볼 때, 오행. 그럼 이 오행이, 여기서 오행이라는 것은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8글자의 네 팔자의 오행을 달 중화시켜주구나. 그죠? 중화시켜준다. 중용되게 해준다. 편중되지 않게 해주는 글자를 말하다라는 건데, 이런 글자가 오면은 굉장히, 이 명주한테는 굉장히 좋다라고, 발복한다라고 합니다. 발복한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용신은 쓰다라는 거. 쓰다라는 거예요. 이래서든 저래서든 내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 대운에서는 쓰다 하는 건데 이걸 와 있지 않다라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삶에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죠? 이러한 환경의 바다를 10대에서는 거쳐야 되고, 기묘라는 이러한 환경을 20대에 항해를 해야 되고, 이 말이죠. 무인이라는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나한테 가장 항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나라는 거거든요. 어떤 오행이, 그 말입니다. 그럼 그 항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오행이 가장 이롭다라는 거죠. 내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용어를 이제 용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신은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여기 나와요. 그 옆쪽에 보면 기초원리 1, 천복지제 해놔놓고 이래 있는데 이 말들이 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오행을 천지가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목이라면 뭡니까? 목이라면 갑과 인이 오는 게 좋고 또는 을묘가 오는 게 좋고 이거 딱 지 오행을 천지가 딱 붙들고 오잖아요. 자기 오행을. 그죠? 요런 경우 병이라면 병오 그 다음에 정사 무진 무술
무지무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천간 지지가 자기 오행으로 같이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좋으려면 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가장 에너지가 강하다. 근데 좋을 때는 뭐 에너지가 나한테 유리한 에너지가 강하게 오니까 굉장히 좋겠죠. 근데 반대로 불리하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불리를 이제 판단하는 걸 우리 후반전에 이제 명을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대운을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 만들어지는 것은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양의 연도냐 음의 연도냐에 따라서 양남, 음여. 양남이란 남자가 양의 연, 음여란 여자의 해에 태어난 자기 해에 태어난 사람은 순행하고, 그죠? 표현이 맞죠? 자기 해, 여자 해, 남자 해. 그걸 구분했을 때, 그죠? 음의 해는 여자의 해로 보고 양의 해는 남자의 해로 보고, 그래서 자기 해에 태어난 사람은 순행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역행하고, 그죠? 또 내년에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 양의 해니까, 그죠? 순행하고 반대로 여자 아이들은 역행하다. 그 순행과 역행은 그대로 순서대로 순리대로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순행이고, 역행이란 반대로 그걸 역행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대운은 골에서 만들어지는데, 대운은 이 8개의 사주 8개의 글자가 항해하는 그 환경을 말한다. 그죠? 그걸 말하는데, 그 가장 강한 에너지는 천지가 같은 오행으로 올 때가 가장 강하다. 그게 가장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역학적으로 명리학적 용어를 밑에 붙여놔놓고, 저 밑에 보면 천복지재,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뭐 실어주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뭐 목용신 무슨 용신이라고 해놨는데, 목용신 뭐 화용신일 때 뭐 이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오행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오행이 목이라면 목 에너지를 그대로 강하게 갖고 오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오행을 서로 상생하면서 오는 게 두 번째로 좋겠죠. 자기 오행이 가장 강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주된 오행을 생받으면서 오는 거. 그죠? 요거는 가장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하면서 오는 건 좋지 않다. 극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개두,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것을 이제 이 개두라고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절각,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거, 그죠? 그 개두란, 요게 이제 이 덮을개자입니다. 덮을개자는 천간이 지지를 극하다는 거죠. 덮었다. 그 다음에 절각이란 지지가 천간을 끊었다. 끊을 절자. 그렇게 이제 이 용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운을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지금 신강신약은 제가 나중에 또, 원래 신강신약은 저는 이 기초과정에 넣어놨습니다만은, 이건 대운 활용할 때 보는 기본적인 건데, 시간이 좀 모자라면 하고 어떤 데는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는데, 요번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어쨌든 대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야. 대운에. 그럼 혹시 앱이 없더라도 요거는 이제 요거 사주 명식 세울 수도 있으시겠죠? 사실 그죠? 우리 앱이 없더라도 세울 수도 있다. 지금은 워낙 전화기 앱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준. 월은 뭐 입춘을 기준 하더라. 연초만 되면 뭐 연말이 슬슬 되면은 이 정치가에서는 벌써 가잖아요. 올해는 내년에는 그럼 무슨 해입니까? 내년에는 갑월다면은 천간에는 병이란 글자가 붙죠. 밑에는 뭡니까? 말이 붙지요. 말이잖아. 올해는 뭐라 했습니까? 푸른 뱀. 그죠? 푸른 뱀. 요 기준은, 여는 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저기서 생일 뭐 암만 계사도 생일을 한다. 신년 구정 이래사도 그건 아니고 일단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내년은 2월 4일이 입춘이 있으면
내년도 2026년도 2월 4일이 지나면은 비로소 이제 말띠가 되는 거죠. 말띠인데 무슨 말? 붉은 말, 그죠? 붉은 말. 적토마 뭐 이래 되겠죠. 적토마, 그지? 그런 정치가 정거래한다. 자, 생일을 잘 보면은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5년 1월 1일부터 따지고 보면 볼게요. 1월 1일부터 원래가 2월 3일이 입춘이었으니까 2월 2일까지 할게요. 그죠? 요래 태어나면 야는 2025년 요때 태어나서니까 지는 무슨 띠? 지도 뱀띠라고 하면서 댕기겠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야, 뱀띠를 하죠. 그러나 사주명식을 딱 세우면 뱀띠가 아니죠. 뱀띠가 아니다. 그러면 앞에, 요 앞에, 뱀 앞에 뭡니까? 용띠가 된다 그죠. 이렇게 달라지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로 기준을 두고, 그래서 띠가 달라진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